자,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시민단체 사회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해 왔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뛰어난 군사 장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저쪽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왜 그렇게 나쁘다고 폐지하자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가보안법 없으면은 여러분들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안보 불감증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위기감을 국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해왔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뉴스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죠. 사실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이런 얘기들을 우파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름 없이 활동해온 분들은 다들 옛날부터 하던 소리들 아닙니까? 저것들이 다 뒤에서 배후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목소리를 내고 다니는 거다. 쟤들이 무슨 순수하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 줄 아느냐? 이런 소리 하던 그런 안타까워하던 일반인 할아버지들, 아재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젊은 분들도 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 냉전 시대를 겪은 할아버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맞다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문정부가 조금 흔들린다 싶자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겨우 일부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전국적으로 저런 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에요. 이런 체제 경쟁들, 정보전과 첩보접들, 이제 첩보전들, 또 간첩들, 또 국익에 반하는 이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어디 냉전 시대를 묘사한 영화에서나 지금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파 사람들은 사실 회사 다니느라 자기 사업체, 자영업 경영하느라 생업에 열중하고 그저 먹고 살기만 바쁜데 좌파 쪽 애들은 사실상 막대한 세금 지원과 국비 지원, 배후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상한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들을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지역 유지 노릇을 하면서 지역 언론사 이상한 거 이런 걸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받아가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실제로는 국가의 국익을 망치고 있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이거 칼자루 뽑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털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도입에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청주 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들이 이번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 지역신문사 대표도 끼어 있었다고 하죠.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자, 이런 인간들이 비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에는 없겠습니까? 공직, 공무원들에도 어마어마하게 침투해 있어요. 사상이 오염된 사람들이. 언론, 문화, 예술, 방송, 교육계, 심지어 대학교라든지 공무원 시험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과 강사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상이 오염된 사람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강의 강사들, 솔직히 국사, 근현대사 가르치던 그런 인터넷 강의 강사들, 유명한 애들 사실 상당 부분이 어지간하면은 대부분 좌파입니다. 심각해요, 정말로. 그런 애들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그러니까 막 양성이 되고 있다니까, 전사들이. 최근에 적발된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을 한 뒤에 그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북의 지령을 받고 고의로 이제 벌였다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대학원들과 접촉을 한 뒤에 그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북의 지령을 받고 고의로 이제 벌였다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심각한 게 이런 세상이 정말로 자기 가까이 자기 피부 곁에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대학만 나왔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투기가 두 종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미국이 자기들 혼자서만 쓰고 미국 의회에서도 해외 수출을 금지한 전략무기죠. 막강한 F-22 전투기고 위에 있는 거. 디자인도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F-35입니다. 크기도 조금 더 작고 화력이 조금 더 약하기는 해요. 이제 F-22에 비하면은 F-35가 숫자는 더 크지만 어쨌든 가격과 위력이 좀 더 저렴한 전투기인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35 역시 성능은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맞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전투기는 진짜 없습니다. F-22 같이 저런 거 특이 사례를 빼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을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금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이 F-35만큼은 동맹국들에 한해가지고 수출을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안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와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군사 장비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만 사실 제가 이 군사 분야도 굉장히 좋아하고 배경 지식도 상당히 넓고 깊은 분야입니다. 거의 수백 수천 년 인류 역사의 그런 전쟁의 역사들에 대한 배경 지식 상당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의 지금 실전 배치 중인 이런 최신 스텔스기들의 성능과 전투력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9세대 전투기들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로 직전 세대의 전투기들도 사실 아주 좋은 놈들인데 이 최첨단인 녀석들과 비교해도 스텔스 전투기는 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 미국 네바다주 이제 공군기지에는 레드 플래그 이제 훈련이라는 게 종종 열리는데 그 전투기들 간의 모의 공중전을 벌이는 군사 훈련을 종종 해요. 근데 이 훈련에서 미 공군의 F-35A가 다른 전투기들을 상대로 20대 1이 넘는 결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모의로 공중전을 벌이는 동안에 물론 연습이지만 F-35 한 대가 격추될 동안 이전 세대의 고성능 전투기들이 무려 20대가 넘게 격추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거든요. 그 옛날 그러니까 스텔스 직전에 이제 전투기라고 해도 이 F-15, F-16, FA-18 이런 것들이 20대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성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20대 넘게 투입을 해야 간신히 F-35 한 대와 비빌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F-35가 만약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9세대 전투기가 도대체 몇 대가 덤벼들어야 될까요? 사실상 학살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공중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F-22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혼자서만 쓰고 해외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 다음 순번으로 만들어진 F-35는 이제 충분히 뛰어난 성능과 또 전천 후 여러 가지 분야에 폭넓게 써먹을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쓰는 F-22는 철저히 공중 제공권 장악에만 초점이 맞춰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F-35가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능도 물론이고 가격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지상을 공격할 때도 쓸 수 있고 공중전을 장악할 때도 쓸 수 있는 이런 세계 넘버2라고 볼 수 있는 F-35를 반드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강력한 안보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도 동맹국 전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수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수출해주기 싫겠죠.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동맹국들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물론 또 자기들도 F-35를 또 주력 전투기로 써요. 모든 비행기를 F-22만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미군의 주력 전투기로 채택됐다는 것만으로도 6회공 3군 전투기로 채택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F-35를 도입해야 되는 명분과 이득은 충분합니다. 이유가 충분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F-35 도입을 이상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군사 장비에 대해서 현대 이런 체계,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며 미국 전투기를 팔아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익명의 시민으로서 그때부터 바로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F-35 도입하냐 마냐 저 때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온오프라인 각지에서 이 나라의 국익과 자유를 위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오랫동안 싸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한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조금 이제 부끄럽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우파 코인에 탑승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좀 영양가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특히나 젊은 세대 목소리 중에서는 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독보적인 캐릭터라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사상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솔직히 드물어요. 물론 훌륭한 분들, 다른 분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드물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간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무기도 적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도입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간첩이라는 단어에 우리 젊은 세대가 워낙에 거부감을 느끼니까 좋게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인 국익 개념, 사상 자체가 오염돼 버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 밑에 하부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국가 최상층부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침투. 이 간첩이라는 단어에 우리 젊은 하부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국가 최상층부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사실에 눈을 떠야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북한 김정은이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있죠. 이 김여정이가 심기불편하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경고만으로도 단숨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뒤로 미루자, 연기하자, 북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문정부와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과 국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적국의 눈치를 보고 적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이런 믿기 힘든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 국가 최상층부가 정말로 이게 썩을 수가 있구나. 그게 극우들만 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게 팩트였네?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언론인, 소위 카메라 마사지 좀 받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이득이 아니라 북중의 이익을 먼저 걱정할 수도 있구나. 한 인간의 사상이라는 게 정말로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도 있구나. 여기에 바로 젊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나와 여러분 같은 정상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이 젊고 똑똑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에 몰래 조금만 이렇게 선글라스 필터를 끼워버리면은 똑똑한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가치 판단 능력이 바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옳은 여론이다 하고 선동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 무섭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똑똑하고 젊고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먹으려는 선동가들이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줘도 자기만의 어리석은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화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도 있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국익에 반대하는 사람, 대놓고 국가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은 철진한 음모론이 아니라 2021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피부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얼음사이다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또 도움이 된다 싶은 분들은 구독 한번 꼭 좀 눌러주시고 또 추천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 이렇게 추천,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많이 눌러주시면은 이 영상이 보다 널리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소소한 응원 댓글 한마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저도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을 내놓자 북한의 김여정이 기다렸다는 듯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차단한 연락선을 복원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철면피적인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여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여정이 우리 국민들의 대북전단에 엄포를 놓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화들짝 놀라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굳건한 뚝심을 보이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여정이 한미연합 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여당 일부에서 한미훈련 연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정부는 이미 축소된 훈련의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김여정이 우리나라의 입법을 좌지우지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을 쥐고 흔들려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지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맞장구 치는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3년간 이미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부디 정부가 또다시 우리의 입법과 국방을 흔들려는 북한의 목줄 외교에 굴종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김여정 협박에 굴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북한 김여정의 여동생 김여정이 1일 저녁에 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북남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을 협박을 했다. 훈련은 군의 존재 이유이다. 적 수장의 여동생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북한은 일체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채 지금 이 시간에도 중단 없이 핵물질을 생산 축적하고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나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
북한의 평화 의지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방어적 훈련을 김여정의 하명 한마디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정치적 결정으로 이것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전쟁은 적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언제 기습당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평상시에 훈련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3년 넘게 대규모 실시 기동 훈련도 없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채 지휘소 훈련만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훈련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8월 3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엊그제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국정원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북한한테 아부하기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대한민국 안보는 내팽겨치고 김정은, 김여정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이런 비맞추기 경쟁을 해야 되나,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로 망가졌다, 굉장히 통탄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형해화됐습니다. 이름만 있지 실제로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존재의 이유까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때문에 올해까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이 되면 한미동맹의 핵심 기둥이 되는 것이 이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못하는 한미동맹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단 한 번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보 구조,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바탕이 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고 부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김여정 하명받고 거기에 충성 맹세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우리 국가를 온건히 지켜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체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의욕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인과 군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였고 약 3,695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50여 명의 조사단을 꾸려 진행한 조사 결과는 단 한 명의 기소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결과대로라면 군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내 모든 공기관 중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청정구역이란 결론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모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군을 부동산 투기 청정지대로 선포하고 국방부에 큰 상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조사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런 맹탕의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군 자체 조사 결과를 진행한 데 있습니다. 군 문제는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은 군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역자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반쪽짜리 조사를 시작하며 수개월 동안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군 성폭력 문제부터 오늘 발표한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까지 군이라는 필터만 거치면 여지없이 맹탕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쇼도 이 정도면 도를 넘은 것입니다. 단 한 명을 기소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십 명 규모의 조사단을 운영한 국방부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단 한 명의 기소라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국방부가 바로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즉각 무효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